이번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는 작업치료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환자가 치료 동기가 높고 회복에 대한 잠재력이 많고 인지 능력이 좋으시고 기능적 과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움직임이 나온다면 치료사로서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 중 오늘 영상에서 다룰 주제는 바로 수의적인 움직임이 거의 나오지 않는 중증 뇌졸중 환자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첫 영상이니 사전에 알려드려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에 부합된 활동을 제시해 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제시하는 치료적 활동이 모두 작업치료적 활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치료사나 다른 재활 전문가들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적 기법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이 작업치료 수단이 되기 위해서 작업치료사들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바로 어떤 활동을 선택하기에 앞서 환자가 지금 원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환자에게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즉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작업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영상에서 제시하는 활동들이 그 작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인지 치료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목표로 하는 작업을 위해 필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되면 환자의 작업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목적 있는 활동으로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러한 활동을 적용시키면서 환자의 작업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중증 뇌졸중 환자란 팔의 기능이 어느 정도임을 얘기하느냐, 바로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는데요. 팔의 움직임이 전혀 나오지 않는 환자부터 플렉서 시너지 패턴으로 팔의 움직임을 만들 수는 있으나 수의적으로 움직임을 조절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는 기능적인 회복 치료보다 보상적인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중증의 기능 상태이지만 치료사의 판단에 회복에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증 뇌졸중 환자의 기능적 향상이 증명된 치료로는 바로 로봇 치료와 전기 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 환경에 이러한 자원들이 많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럼 로봇 치료와 전기 치료를 적용할 수 없는 임상에 계시는 분들은 어떠한 치료를 해야 할까요? 바로 거울 치료입니다. 미러 세라피 많이 들어보셨죠? 거울 치료는 절단 환자의 환상통에 효과적이며 팔과 손의 움직임이 조절 가능한 경증 뇌졸중 환자에게 많이 효과가 입증되어 온 치료입니다. 최근에는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도 거울 치료를 시행한 후에 감각과 운동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러운 일이죠. 거울 치료가 어떻게 뇌 손상 환자의 감각과 운동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우선 거울 치료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양쪽 팔 가운데 거울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건측팔을 움직이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점, 거울에 비치는 팔의 움직임을 건측이 아닌 한측 팔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각적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기능적 향상을 바라는 많은 훈련들의 목적은
손상된 뇌의 신경 가소성이 일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거울 치료는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환측팔이라고만 생각할 뿐 직접적으로 환측을 훈련시키지 않음에도 훈련 후에 손상된 뇌의 피질이 활성화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건축팔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 치료의 효과가 증명된 연구들에서 시행한 활동들을 제시해드리면 패그 꽂기, 여러 방향으로 공 담기, 수건으로 책상 닦기, 카드 뒤집기, 팔 뻗어 스위치 누르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제시해드린 모든 활동을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적합한 활동 3-4가지를 선택을 하고 선택한 활동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활동을 30분 동안 지속해야 합니다. 주 3회에서 5회 정도 시행하고 총 5에서 8주간은 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치료를 시행한 그룹과 수동적 관절 운동을 시행한 그룹과의 치료 효과를 비교해보면 거울 치료를 받은 그룹의 감각 기능이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 치료를 시행하여 시공간 기능의 향상이 일어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이 없다고요? 그건... 자, 그럼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거울 없이도 적용할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일상적인 과제를 하는 동안 환측의 참여를 유도시키는 교육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팔을 어떻게 참여시킬까요? 주방 활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환자에게 선반에 있는 컵을 꺼내서 물로 가볍게 헹구는 활동을 시켜보았습니다. 툭 떨어져 있는 환측팔을 먼저 싱크대 위에 위치시킵니다. 그리고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싱크대 위에 있는 환측팔로 체중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측팔이 마냥 싱크대 위에 올려놓여져 있으면 안 되고 환측팔의 체중 지지가 이루어지도록 치료사가 가이드 해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환자의 팔에 고유 수용성 자극을 제공해주고 지지면을 더 넓게 만들어줄 수 있으므로 환측의 신체 인식력 향상과 활동하는 동안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중증 뇌졸중 환자를 치료하고 계신다면 움직임이나 감각의 향상을 바라고 치료하고 계신다면 오늘 제시한 이러한 치료 방법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 중증 뇌졸중 환자에게 ROM 엑서사이즈를 제공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환측팔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건축팔로 어떤 활동을 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것 또한 의미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인지 말할 수 없다면 스스로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OT 라운지였습니다.